아주 오랜만에 대구 분양시장에서 세 자리 경쟁률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수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실 백합맨션의 재건축, 제 분석과 관계없이 경쟁률은 어마어마하게 뜨겁겠죠? 여러분의 내 집 마련 도우미 대구 용북 아파트와 함께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청약 분석 함께 해보시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은 대구광역시 동구 신천동 301-2번지 백합맨션 그 자리에 151세대 규모로 공급이 됩니다. 특별 공급은 12월 6일, 1순위 해당 지역 12월 7일, 기타 지역은 12월 8일이고요. 2순위는 2021년 12월 9일입니다. 여기서 끝나겠죠. 당첨자 발표일은 12월 15일이고요. 특이사항으로 청약 과열 지역이자 정비 사업이라는 점 확인하실 수 있겠습니다. 세 자릿수의 경쟁률을 기대할 수 있는 이유, 바로 이 분양가 때문입니다. 84B 5억 8,100만원, 이하 6억원 이하 DSR 규제를 피해갈지도 모르는 저렴한 금액이 나왔죠. 타워형인데도 불구하고 감히 세 자릿수가 나올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입주 예정월 2025년 1월이고요. 화성산업에서 짓습니다. 그럼 보나마나한 입지 분석부터 한번 보도록 하시죠. 부동산의 핵심은 입지죠. MBC 없는 MBC 내거리, 백합맨션이 허물어지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으로 변하게 됩니다. 분석이 따로 필요한가요? 위로 가면 동대구역, 아래로 가면 범어역. 대로변 우측에 위치하게 되는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이다.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반대편 MBC 부지에는 초고층 주상복합이 들어오고요. 미리 단지 배치도를 백합맨션 위치에 그려넣어 보았습니다. 61B와 84B의 조망, 61A의 조망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MBC가 철거되고 남은 자리에 세워지는 주상복합은 대략 요렇게 지어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어디가 조망을 가리고 어디가 조망을 안 가리는지도 여러분들 확인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우리는 이곳을 수동구라고 부릅니다. 동구에서도 수성구에 가까운 동구, 그래서 수동구라고 하죠. 동대구 역세권이고요. 동대구 역전 상권을 누리게 해줬습니다. 요렇게 상권이 아주 잘 형성되어 있죠. 먹을 것도 엄청나게 많고 상권이 어마어마하게 형성되어 있습니다. 백합맨션에서 범어역까지 걸어가면 얼마나 걸릴까요? 마음을 크게 먹으면 땀을 좀 흘리면서 걸어갈 수 있을 정도인데, 걸어가는 영상 뒤에 나오니까 뒤에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엑스코선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대구의 남과 북을 연결하려는 이런 시도는 상당히 좋다 생각이 들고요. 요 구간에서는 변경이 좀 있을 수도 있긴 한데, 우선 확정적인 부분 생각해 본다면 범어역에서 MBC 내거리는 충분히 지나간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남북으로 연결되는 이런 교통 호재도 함께 누릴 수 있는 곳이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이다 라는 거죠. 그럼 뭐 이런 구상이 가능합니다. 집 앞에 지하철 타고 2호선 환승에서 수성구청 가는 거 생각해 볼 수가 있겠죠. 반경 500m 안에 더샵 DOL로 위치하고 있고요. 반대쪽으로는 현대 하이페리온과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도 위치하고 있습니다. 대구지방법원과 대구지방검찰청이 연호직으로 이전하고 나면 후적지가 어떻게 개발될 것인가도 초유의 관심사입니다. 대구법조타운 동부소방서 후적지 4차 산업 거점화해야 한다. 그래서 12월에 기본계획 용역 발주가 나올 예정이고요. 이 기사는 11월 9일자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아무래도 너무 일률적으로 주상복합만 짓는 건 대구의 비전에 있어서도 조금 아쉽다, 뭐 이런 의견의 표현이기도 하고요. 관계없다, 랜드마크적으로 주상복합이 가득 들어차고 거기에 프리미엄을 누리는 사람들을 살게 하는 것도 메리트가 있다, 이렇게 부딪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배정되는 초등학교는 효신초등학교입니다. 거리는 좀 멀긴 한데요.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의 입지를 생각했을 때 아쉬울 것을 따질 입지는 전혀 아니다 생각이 듭니다. 여기 당첨되기만 해도 효신초등학교까지 매일매일 차 태워줄 수 있습니다. 초등학교 때문에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을 포기한다, 이건 아주 어폐가 있는 이야기죠. 그 MBC가 주상복합으로 변하게 될 것이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도 34층으로 높게 지어지면 범어 내거리에서부터 동대구역까지 이어지는 동쪽이 아주 멋지게 들어차게 될 겁니다. 이런 미래를 상상하는 것은 짜릿합니다. 여러분도 그러시죠? 대구에서 첫 번째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 초과자 대상으로 추첨제 공급합니다. 1인 가구의 생애 최초는 전용 5구가 기준이기 때문에 가장 작은 면적 전용 60일을 가진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은 해당 사항은 없겠습니다. 처음으로 이런 거 진행한다는 것도 리마커블하다 생각이 듭니다. 입지도 입지지만 분양가가 굉장히 메리트가 있고, 동구라는 점은 슈퍼 메리트가 되겠습니다.
되겠습니다. 대출의 규모에서 차이 난다는 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죠? 진짜 슈퍼 메리트인데 진짜.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에서 범어역으로 걸어가면서 조정대상 지역 청약 1순위 자격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다. 무주택자 혹은 1주택자여야 합니다. 무주택자가 우선하고요. 통장 가입 후 2년이 지나고 예치 기준 금액을 납입한 분이어야 합니다. 세대주여야 하고요. 과거 5년 이내에 다른 주택에 당첨된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대구 주소 6개월 이상 계속 거주자가 1순위 해당 지역으로 우선 선발되고요. 대구 6개월 미만자는 청약 불가하지 않지만 기타 지역으로 꾸준히 배치됩니다. 2021년 1월 1일 이후 취득한 분양권은 주택수에 산입됩니다. 조정대상 지역에서 청약 산정 비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전용 8호제곱 이하 가점제 75%, 추첨제 25%, 기타 사항으로 재당첨 제한 7년간, 예비 입주자 300%, 소유권 이전 등기 시까지 전매 금지, 전매 제한이 3년이니까 2025년 1월 준공 예정인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은 준공 전 전매가 가능하겠죠. LTV, DTI, DSR 대출 규제에 적용을 받고요. 일부 동호수에서는 DSR 규제도 피해갈 수 있습니다. 인지세법에 따라서 최초 계약 및 중간 전매자도 전자 수입인지 15만원을 첨부하여야 합니다.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의 분양가입니다. 화성 작정했습니다. 진짜 작정했습니다. 20층 이상 기준이고요. 발코니 확장비는 유상, 중도금은 호의자인데 계약금 10%, 중도금 50%에 잔금 40%다. 와, 이거는 그냥 완판을 하겠다라는 아주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내가 동구 조정대상 지역 해제 안 되도록 막아볼게 라는 거대한 의지를 가지고 지금 분양가를 내놓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전용 61A의 경우에는 4억 2,8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750만원이고요. 61B는 4억 2,2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750만원, 84B의 경우에는 5억 8,100만원에 발코니 확장비 2,970만원이 되겠습니다. 정말이지 저렴하죠. DSR 규제는 감정가액 6억 원을 넘어가면은 또 규제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몇 층이 당첨되느냐가 DSR 규제에 적용이 되는지 피해갈 수 있는지 결정하는 기준이 됩니다. 발코니 확장비가 2,970만원이니까 84B의 6에서 19층 이하까지는 5억 9,870만원, 6억 원 이하가 되겠죠. 20층에서 34층까지는 발코니 확장비와 분양가를 더하면 6억 원을 초과하기 때문에 DSR 대출 규제에 적용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이 점은 유의하시기 바라겠고요. 오히려 저층에 당첨되면은 대출 규제를 피해갈 수 있는 확률이 있다.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먹으시면 좋겠습니다. 당첨되고 포기하는 분이 계실까요? 없지 않을까요? 그래도 혹시나 해서 말씀을 드려봅니다. 60일 당첨 시 계약금 10% 4,280만원, 발코니 계약금 10% 275만원입니다. 합계 4,555만원이고요. 84 당첨 시 계약금 10% 5,810만원, 발코니 계약금 10% 해서 297만원 되겠습니다. 0 한 개 더 붙었는데 10%니까 297만원입니다. 합계 6,107만원이고요. 중도금 50%로 가맹이 되면서 잔압 10%가 빠졌기 때문에 필요한 자금도 굉장히 적게 들어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이고 진짜 여기는 당첨되기만 하면은 부럽다. 진짜 당첨되고 싶다. 저마저도 굉장히 혹하고 그런 상상하면은 기분이 좋아지는 곳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입니다. 아니 이 입지에 84타워형이 분양가 더하기 확장비에서 6억 1천만원이요. 그리고 계약금 10%, 중도금 50%, 잔금 40%요. 와, 이건 그냥 무조건 완판시키겠다는 의지가 가득 담긴 계획이죠. 의지럽다. 대구 분양시장 분위기가 여태 썩 좋지 못했는데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만은 예외겠습니다. 일반 공급 세 자릿수 기대해봅니다. 비교 입지 한번 보시겠습니다. 더샵 DOL로고요. 현재 높은 가격은 8억 7천, 낮은 가격은 8억 정도 호가하고 있네요. 고가가 8억 7천인데 저가가 8억이다. 이야, 가격 하방 경직성이 참 강합니다. 더샵 DOL로 청약 경쟁률 한번 살펴보시면은 84A에서 62.98대 1, 84B 74.26대 1, 84C가 166.08대 1, 대형은 336.50대 1이라는 어마어마한 기록을 보여주었습니다. 소형 평면도 두 자릿수를 넘는 경쟁률을 보여주었었고요. 물론 이 당시에 모집 공고일은 2020년 7월 27일이라서 대구가 조정대상 지역으로 묶이기 이전이었죠. 불과 1년 4개월 만에 시장은 완전히 변해버렸고, 이런 경쟁률을 보았을 때 지금 시장이 실수요자들에게 얼마나 좋은지 여러분들은 정말 아셔야 합니다. 지금 와서 돌아봅니다. 84 분양가가 5억 8천, 5억 6천, 이 당시에도 결코 적은 금액은 아니었지만 돌아보니까 더샵 DOL의 분양가는 그냥 해자에 가깝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에 전용 60일도 있으니까 더샵 DOL로의 5구도 한번 살펴봅니다. 5구 같은 경우에는
경우에는 요 물건은 뭐 제외하고요. 5구 2개 해서 9억 5천, 16층이 2억 2천, 15층이 1억 7천, 그래서 한 5억 중반, 중후반 형성되어 있는 게 있고요. 소형 같은 경우에는 4억 8천만 원 이렇게 나와 있는 매물이 있네요. 프리미엄 1억. 자, 바로 뒤에 위치한 동대구 비스타 동원입니다. 2021년 11월 입주를 앞두고 있죠. 그래서 전세 매물이 슬슬 나오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지금 170개 정도 등록되어 있는 것을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8사 기준으로 전세가부터 한번 볼까요? 네, 높은 가격은 한 5억 정도, 낮은 가격은 3억 5천에서 4억 정도 형성되어 있습니다. 전세가로 매가를 거꾸로 계산해 본다면 6억에서 한 10억 정도 왔다 갔다 한다는 게 되겠죠. 이런 건 참고사항으로만 알고 계시고요. 밴드가 워낙 크니까 입주장에서 전세가 무너진 상태에서 계산하는 게 큰 의미는 없습니다. 84B에서 실거래가 보시면은 7억 5,500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아래로는 7억 3천이나 7억 6천, 7억 4천, 6억 중반도 작년에는 있었던 거 확인해 보실 수 있겠네요. 호가 나와 있는 건 7억 9천, 7억 8천, 그리고 가장 낮은 게 7억이네요. 네, 굉장히 많이 올랐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죠. 신천 센트럴 자리 한번 보려고 합니다. 전용 84 기준으로 가장 높은 호가는 8억 8천 정도 되어 있고요. 낮은 가격은 7억 2천 정도 형성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네요. 자, 길도 한번 건너가보죠. 힐스테이트 버머 센트럴이고요. 2022년 1월에 입주를 시작했습니다. 어이구, 근데 이 가격이 이게 지금 높은 가격은 14억, 낮은 가격은 10억에 나와 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실거래가도 보니까 2020년 12월에 9억 7천, 그리고 6억 9천 뭐 이렇게 과거에 있었던 것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는데, 현재로서는 전세가로 거꾸로 한번 또 계산해보죠. 가장 낮은 게 지금 4억 7천에서 이렇게 나와 있고요. 수성구 같은 경우에는 전세가율 한 50% 정도로 바라본다면 여기도 매가로는 9억에서 11억 정도 한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죠. 높은 가격으로 보면은 뭐 전세 8억짜리도 있습니다. 이런데 누가 들어와서 사나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살 사람은 다 사니까 그건 걱정해주지 마시죠. 자, 그래서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의 안전마진은 미니멈 1억 원이다 생각하실 수가 있겠고요. 높게 바라본다면 뭐 12억 뭐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긴 한데, 그러면 뭐 분양가 기준으로 2배 가는 거니까 지금 시점에서 이야기할 상황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어서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 단지 배치도 동호수 배치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61A는 동해향이고요. 61B는 남서향, 84B는 남동향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61A의 경우에는 더샵 DOL로 뷰가 나올 거고요. 61B의 경우에는 여기 MBC 내거리 뷰가 나오겠죠. 84B의 경우에는 뒤쪽으로 조망이 쭉 나올 것 같습니다. 61B의 MBC 내거리 조망이 좀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여기 뒤에 숨어있는 오피스텔은 전용 29입니다. 1인 임차 수요를 기대해 볼 수 있겠고요. 아쉬운 점은 백실 초과라서 전매가 제한되어 있다는 점 조금 아쉽게 되겠습니다. 월세를 바라보고 청약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겠죠. 동호수 배치도 보시면은 34층으로 높게 배치가 되고요. 오피스텔은 29층까지 형성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이어서 평면도 한번 보겠습니다. 61A는 총 63세대 공급을 하고요. 이 중에서 일반 분양은 61세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3베이 판상형이고요. 좁은 면적에 많이 지으려고 하다 보면 4베이를 고집할 수 없는 상황이 있습니다. 61치고도 방 크기는 적당한데 수납에서 좀 불리하다는 점은 고려를 하셔야겠어요. 후화기장 이런 거 활용을 좀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도 입지가 좋으니까 61이라도 좋아 보이는 그런 후광 효과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이제 좁은 대지 면적에 평면을 잘 구성했다라고 칭찬해주게 되죠. 사람 마음이 얼마나 간사한지. 이어서 61B입니다. 총 65세대 공급하고요. 일반 분양은 64세대 되겠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타워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 2개와 거실 침실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독특한 것은 거실에서 양면창이 있다는 거. 이거 정말 좋은 옵션이죠. 그러니까 요렇게 조망을 다 볼 수 있다라는 게 되겠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타워형에서 이 양면창이 있느냐 여부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더 센트럴 화성파크드림의 61B는 그것을 충분히 잘 활용했다 확인하실 수가 있겠고요. 그래도 욕실 2개는 포기할 수가 없어서 이렇게 맞춰 넣은 것을 확인해 보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건 아니지만 84A도 한번 볼게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3베이 판상형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현관 들어오면은 침실 2개, 3개, 그리고 안쪽으로 드레스룸 이렇게 형성되어 있는 거, 욕실과 위치가 바뀌어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거실 주방 길게 나와 있는 것도 확인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3베이 판상형이 좋냐 4베이 판상형이 좋냐 요거 여쭤보시면은 당연히 4베이 판상형이 살기에는 훨씬 좋습니다. 좀 더 넓고요, 좀 더 크고요. 그런데 3베이 판상형만이 가지는 장점이 있다면 방 크기가 어마어마하게 크다는 거, 거실도 널찍하다는 거, 이런 게 좀 장점이 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4베이 판상형의 방 크기와 3베이 판상형의 방 크기는 좀 상당히 차이가 난다. 요걸 고려하시
보시면 되겠고요. 평면에 대한 이해는 코로나 이후에 집에서 거주하는 시간이 많아지면서 최근 들어 관심이 높아진 거지, 사실 더 중요한 건 입지다. 입지가 진짜 중요하다. 언제나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84B입니다. 총 65세대 공급을 하는데 일반 분양은 26세대밖에 없죠. 제가 세 자릿수를 예측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통장이 3, 4천 개 들어오는 건 예사도 아닐 거다 상상해 보시면 되겠고요. 결과는 나중에 확인해 보죠. 84B 역시 타워형입니다. 타워형인데 오히려 84A보다 조망이 조금 더 나을 수도 있다라는 장점 있겠고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거실이 양면창으로 구성이 되어서 메리트가 있다 생각이 듭니다. 61B와 84B의 차이점은 이 드레스룸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고요. 욕실이 어떻게 배치되었느냐 확인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침실 2, 3 이렇게 경계가 맞으면 좋은데 그래도 이렇게라도 구성되어 있어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독특한 건 이렇게 거꾸로 들어가서 수납이 있다는 거, 그리고 붙박이장 침실 3에서는 이렇게 들어갈 거고 침실 1에는 이렇게 붙박이장 들어가 있는 것도 체크하실 수 있겠네요. 현관 팬트리, 복도 팬트리 안 보여서 아쉽지만 그래도 이만하면 됐죠. 자, 이것도 안 보고 갈 수가 없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의 84B 거실 양면창입니다. 이렇게 빠져있는 거 확인하실 수가 있겠죠. 좋습니다. 온 김에 드레스룸도 한번 보고 갈까요? 그렇게 크진 않아요. 그냥 작은 크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옷 몇 개 넣을 수 있다 정도 되겠죠. 또 그냥 지나칠 수가 없어서 오피스텔 평면도 한번 봅니다. 전형적인 1인 가구용 오피스텔이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거실 통합형인데 옵션으로 중문을 달고 침실을 넣을 수 있다 확인하시면 되겠습니다. 옵션을 선택하는 게 아무래도 조금 더 인기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들기도 하고요. 29A1 같은 경우에는 다락이 있는 구조다 생각하시면 되겠고, 그런 경우에는 이 상부층에 침대를 놓는 경우가 많다. 29A에 오피스텔 들어오시는 분들은 이런 다락에 대한 로망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수요에 대해서는 크게 걱정하실 필요가 없겠다 생각이 듭니다. 예상 청약 경쟁률입니다. 84B, 61B, 61A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고민하고 계시는 거죠? 일단 넣으세요. 선당 후곰,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단지입니다. 평면도 단지 배치도 안 보고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음요? MBC 내거리 소음 심각하다고요? 학교 먼 거요? 선당 후곰 하세요. 당첨되고 나서 고민해도 전혀 늦지 않습니다. 화성의 의지를 시장이 얼마나 받아줄지 관전 포인트입니다. 분양가 부분에서 충분히 말씀드렸는데 흥미진진하시죠? 오래간만에 대구 분양 시장을 바라보면서 이 손에 땀이 나는 것을 느낍니다. 84B에 대해서는 큰 고민이 없습니다. 타워형인 거 다 알고도 청약하실 분은 다 하실 거고요. 60일의 경우에는 판상형의 선호가 대체로 높긴 합니다만 동향이라는 점, 그것이 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MBC 내거리 조망이 동향의 조망보다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남서향의 타워형 세련되게 61B를 앞세워봅니다. 이상으로 아주 기대되는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 분석을 마치겠습니다. 분석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까지 잊지 말고 부탁드리고요. 멤버십 운영하고 있습니다. 멤버십 전용 채팅방이 있으니까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 못 들어왔다라고 하시면은 멤버십 가입하시고 전용 채팅방의 혜택 누리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우경북 아파트는 여러분이 청약 당첨, 내 집 마련하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분석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에게 행복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그리고 더 센트럴 화성파크 드림이 당신의 것이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